네, 안녕하세요. 청담 LU학원 대표 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토플 면제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 대학이 요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토플 점수 아직 낮아요. 79점 이상 요구하고요. 듀오링고도 110점 이상 요구합니다. 사실 이 기준을 넘겼다라고 해서 대학 수업을 따라가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9학년부터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 GPA 3.0 이상 ESL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면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실제 대학 수업을 왜 못 따라가느냐? 저희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저 역시도 이제 대학교 경험이 있지만은, 이 정도 성적으로는 에세이 쓰기가 어려워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플 100점이 넘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학업을 시작을 하거나 또는 대학교 입학을 할 때 토플 100점 이상이 충분히 나오는 실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조금 에세이를 쓸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학교 등록을 할 때 자기가 크레딧을 뭐 한 20크레딧 정도 신청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4-5과목 신청하게 되는데 그 과목에 대한 에세이 숙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79점 이상으로는 성적이 안 돼요. 그 실력이 안 되니까 100점 이상을 강력 권장합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뜨는 학교입니다. 랭킹 60위에 이번에 이제 진입한 거고요. 토플 80 이상 요구하고 듀오링고 110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 학교 역시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에 대해서 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적을 조금 낮춘 거지, 한두 해 지나면은 듀오링고 110이 아니라 120 이상으로 아마 바뀔 거라 저는 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 9학년에서 12학년 이수했을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토플 80에 듀오링고 120 이상 요구하고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4년을 했을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이제 면제됩니다. 자, 산타클라라 볼까요? 토플 90이에요. 토플 90에 듀오링고 120.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 좀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플 점수가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사립대학이잖아요. 사립대학은 사실 대학교 사이즈도 작고 또 교수가 직접 티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터내셔널 학생 중에서 토플 점수가 한 90 이상 되어야 좀 말이 통했다, 아니면 글 좀 쓰더라, 뭐 이런 통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90으로 나왔을 겁니다. 자, 유일한 교육 언어가 영어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4년을 이수했을 경우에 면제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학교가 가능할 거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교육 언어가 영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랜슬러 볼까요? 랜슬러 같은 경우에는 토플 88점 이상, 듀오링고 115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다닌 학생은 면제. 자, 브랜다이즈 토플 100점이에요. 벌써 이렇게 팡 뛰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듀오링고 130 이상. 전체 교과를 영어로만 수업하는 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 다녔을 경우에는 면제.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국제학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순위 볼까요? 순위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토플 88점 이상, 듀오링고 115점 이상.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다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세미나 중심의 수업들이 많고, 또 렉처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가 수백 명 모아놓고 연설하는 그런 수업들이 대부분 오전 수업에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에게 난이도 높은 토플 점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립대학만큼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커네티컷 대학 같은 경우는 토플 79점 이상, 듀오링고 100점 이상입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마친 학생으로, 약간 좀 그 문턱이 좀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 내 ESL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학교는. 그래서 좀 더 입학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영어 성적 좀 부족해도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트윈시티 같은 경우에 토플 79점이에요.
근데 이제 토플 79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는 AP English를 하거나 IB English를 들어갔거나 뭐 이런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뭐 79점이면 뭐 이런 학생들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플 79가 빠르다는 거겠죠. 자,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보면은요, 토플 80점 이상, 듀오링고 120점 이상입니다. 토플 또는 듀오링고 제출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라, 토플 점수. 자, 노스이스턴 볼까요? 노스이스턴은 토플 99에서 112, 듀오링고 130에서 145. 이게 대학마다 틀린 거예요. 종합대학인 노스이스턴 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학 전에 4년간 영어로 수업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했을 경우에 면제받아요. 근데 면제를 안 받을 경우에는 토플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온 학생들, 언어가 대단히 높은 학생들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국 학생들한테 많이 띄어서 그럴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플란이랑 같이 조인해서 입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토플 90점, 듀오링고 115점입니다. 졸업시까지 2년간 영어로만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경우에는 면제된다. 그렇게 문턱이 막 높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단. 자, 버지니아텍 볼까요? 버지니아텍은 토플 80 이상, 듀오링고 115점 이상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 학업을 하는 와중에 ESL을 듣지 않은 학생은 토플 면제.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면은 뭐 토플 시험 보면 80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토플 내는 게 낫죠. 자, 텍사스 A&M 볼까요? 컬리지 스테이션 보면은 토플 80점 이상. 면제받는 방법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이에요. 4년 이상 다니면서 토플 80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을 유학 보낸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 토플 공부를 시켜서 100 이상을 빨리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100 이상이 되면은 학생들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조지아 대학 같은 경우에 토플 80 이상이고요. 토플 재수 필수입니다. 듀오링고 시gur 안 해요. 그리고 리아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토플 90 이상, 듀오링고 110점 이상인데, 현재 학년을 제외한 최소 2년 이상을 영어로만 수업하는 고등학교에서 보낸 학생은 면제인데, 자, 듀오링고 110점이면은 토플 제가 봤을 때는 75점 정도면 110점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도 리아이는 아직까지 듀오링고 점수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대한데, 학생들을 많이 못 받고 있나? 아니면은, 공부하고 있는 이거를 체크를 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듀오링고 110점, 120점 이렇게 하면 오케이 했다가 지금은 뭐 듀오링고 점수가 쉽게 나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30 이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120점 받던 학교들은 130으로 올려놨고, 뭐 110점 받는 학교들은 120점으로 올려놨는데, 리아이는 아직까지도 110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로체스터 볼까요? 로체스터가 그런 상황이에요. 토플 100점 이상 요구하고 듀오링고 130 이상 요구. 영어로만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외국인 학교 이런 데서, 이런 곳에서 3년 이상 있는 학생들은 토플을 면제받는다. 자, 웨이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플, 듀오링고 성적 내라고만 하지 점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뭐 명문 학교들 중에서 그런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리지 파크 같은 경우에는 토플 95점 이상. 와, 굉장히 높네요. 듀오링고 120 이상. 아마도 이 지역이 한국인들이 많이 있죠. 한국인들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 봐요. 4년간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미국 교육청 인가된 국제학교에서 ESL 수업 없이 4년간 재학 중인 학생은 면제. 95점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95점 이상을 받으려고 학생이 이제 애쓰는 게 오히려 면제받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낫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자, 퍼듀 볼까요? 퍼듀는 토플 80
90에서 88인데 이게 전공마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3년 이상, 그리고 영어 과목 B학점 이상인 경우에 면제. 차라리 토플 시험 보겠어요. 아니면 듀오링고 시험이 쉽겠네요. 110점 이상이니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토플 79점 이상, 듀오링고 120점 이상인데 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했을 경우에 면제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사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렉처 수업이나 세미나 수업들이 이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수업에는 TA들과 이제 토론식 수업으로 이어지는데 토플 79점 이상이면은 뭐 가능했나 봐요. 그런데 듀오링고 120점은 아마도 올린 것 같아요. 110점에서 120점으로 올린 것 같아요. 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볼까요? 토플 90점에서 100점,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듀오링고 120에서 130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놨네요. 그 웨이버 폼을 갖다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토플 점수를 면제해 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시험 봐서 그냥 제출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러커스가 40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러커스가 40위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토플 점수 굉장히 높게 받고 있네요. 러커스는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입니다. 다른 뭐 주립대학은 U of 땡땡땡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뉴저지는 러커스 두 개 캠퍼스가 있죠. 토플 100점 이상 요구하고 듀오링고 130점 요구합니다. 이거 굉장히 세네요. 러커스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약 간호학과 유명합니다. 이과 쪽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스트롱한 학생들 많이 뽑으려고 언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플 점수 만들어서 내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 대학 볼까요? 토플 92점 이상, 듀오링고 125점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을 경우에는 면제 가능. 자, 텁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토플 100 이상, 듀오링고 130 이상입니다. 영어권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공부했을 경우에는 면제 가능. 텁스 유니버시티는 문과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라이팅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학교 학생들이 토플 100점 이상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경우에만 학업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스턴 컬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도 토플 100점 이상, 듀오링고 130 이상이고요. 영어권 고등학교 3년 이상 ESL 들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 굉장히 하드하게 가르치고 졸업자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CEO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CEO 출신들이 거의 아이비리그의 웬만한 대학들보다 많다. 자, 일리노이 대학 볼까요? 토플 80 이상의 듀오링고 120점 이상입니다. 영어권 고등학교 3년 이상이면 면제 받고 있습니다. UIUC도 사실 들어가서 학생들이 헤맬 수 있는 대학이에요. 큰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좀 더 언어적으로 좀 단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스콘신 대학 볼까요? 위스콘신 대학은 토플 80점 이상, 듀오링고 115점 이상입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듀오링고 점수가 아직 안 오른 상태예요. 115점. 영어권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니까 사실 약간 우리한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토플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쉬운 학교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캘리포니아 대학 중에서 이제 산타바바라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이제 토플 80점 이상 그리고 듀오링고 115점 이상이에요. 영어권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일 경우에 면제받습니다. 뉴욕대학교는 토플 100점 이상, 듀오링고 130 이상입니다. 영어가 유일한 커리큘럼인 학교에서 3년 이상으로 연속해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토플 점수를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토플 점수 100점 정도 나오는 게 사실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고 에세이를 쓰는데 좀 도움돼요. 물론 이제 110점 가지고도 이제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는 좀 더 올리는 게 좋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110점 또는 100점 이렇게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늦게 미국 대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한국에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반드시 토플 점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UC 어바인 같은 경우에 토플 점수 80점, 듀오링고 115점이에요. 영어권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있을 경우에 이마저도 면제받습니다.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의외예요. 토플 79점 이상. 영어권 학교 졸업자면 오케이. 이것은 아마도 공대 특성인 것 같아요. 공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플 79점 이상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학생이 토플 79점으로 진짜 이 학교 가게 되면은 학을 못 따라갈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을 무조건 100점 이상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어스틴. 토플 79점 이상입니다. 영어가 유일한 공용어인 나라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면제 받는 거고요. 이 대학교나 조지아텍이나 영어권 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3년 이상 다니고 있다 그러면 토플 점수는 안 돼도 되는데 토플 점수가 79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년 이상 영어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공부했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점수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토플 점수를 이제 좀 거부하는 편이 많아요. 뭐 돈이 좀 들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시험을 더 좋아하나요? 다들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토플 점수라는 것은 자녀분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 토론, 디베이트 등등의 내용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좀 느슨할 수가 있어요. 느슨하게 흘러갈 수가 있고 특히 빨리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어떤 약간의 자극 그리고 내가 진짜 공부한 게 어느 정도 성적에 반영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체크하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토플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제가 16년간 이 업종에서 토플 학원도 해보고 SAT 학원도 해보면서 경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좀 더 상위권 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